앞서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어젯밤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고객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초연결 시대를 만든다는 5G 상용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래 5G 개통일이 내일이었잖아요.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상용화, 그러니까 개통을 한 건데 이렇게 급하게 날짜를 당긴 이유가 뭔가요? 예, 기습적으로 마치 이제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죠. 개통을 했습니다만 경쟁자인 미국의 버라이즌이 있었습니다. 네. 버라이즌이 원래 4월 11일에 5G 서비스를 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네. 우리가 그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만 네. 버라이즌이 그보다 더 빨리 해서 오늘 새벽 1시 또는 2시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하고 통신 3사가 함께 그보다 빠른 2시간 먼저 해서 어젯밤 11시로 해서 전격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첩보 작전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말로만 많이 들었던 5G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전과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5G의 어떤 특성이라고 LTE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용량, 네. 초고속, 다 초로 들어갑니다. 초연결성, 네. 저지연성 이런 어떤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초고속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 영화의 2기가 정도의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 LTE라면 대략 0.8, 한 대개 8초 또 10초 정도 걸립니다만 네. 0.8초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라고 0.8초요? 예, 그래서 1초가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연결성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IoT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을 연결합니다만 과거에는 한 10만 개 정도 LTE가 연결할 수 있었다면 네. 일거에 100만 개 연결이 가능한 이런 네. 이슈들. 그리고 초저지연성 같은 경우도 LTE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의 짧은 시간에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SF 영화에서 보아왔던 많은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로봇을 움직이고 또는 원격 수술을 하고 이런 어떤 미래에 꿈꿔왔던 세상이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빠른데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써보면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일반 고객 가입자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가입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이게 단말기가 그러면 너무 비싸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 같아요. 어떻습니까? 단말기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갤럭시 S10 가격이 기존의 LTE 모델에 비해서 한 30만 원 정도 네. 비싸졌고요. 그리고 이제 LG의 이제 싱큐 같은 경우도 이제 5G 모델을 내놨습니다. 삼성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래서 네. 20만 원 정도 싸서 대략 한 110만 원 정도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만 비싸네요. 예, 기존의 어떤 LTE 모델에 비해서 확실하게 한 30만 원 전후 또는 20만 원 정도 비싸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요금제가 과연 얼마부터 나올까 이거잖아요. 정부와 통신사가 사실 사전에 기싸움도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처음에 그 SKT는 이제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아야 되는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인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5만 원대가 없이 네. 뭐 7만 원, 9만 원, 뭐 12만 원 이런 때 어떤 요금제를 내놨다가 과기정통부가 퇴짜를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즉 5만 원 또 소비자의 선택 폭을 좀 그러니까 넓히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서 이제 그걸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SKT에 내놨던 게 5만 5천 원대. 근데 문제는 5만 5천 원대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네.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량을 확 줄여버린 거죠. 뭐 8기가 또는 뭐 9기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또 한 번 이제 뭐 빈축을 샀습니다만 결국 그 후에 이제 재신청해서 결국 이제 5만 5천 원에 이제 8기가 상품을 출시했고 네. 거기에 이제 KT가 8만 원대에 이제 무제한 사용. 또는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6만 6천 원대에 뭐 1000기가를 출시를 연말까지 뭐 이제 제한적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요금제를 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어떤 요금이 기존의 LTE보다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용화 시기를 급하게 지금 앞당겼잖아요. 비록 이틀 정도긴 하지만 그래서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무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이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IT 강국에 이제 영화를 좀 되찾고자 하는 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우리가 주도성을 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버라이즌하고 2시간 차이로 첩보 작전을 했던 것도 네. 결국 그런 압박감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지국 이슈라든지 네. 기지국이 지금 5G
5G의 기지국들이 숫자도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LTE에 비해서는 거의 한 5분의 1 수준도 지금 안 되는, 그리고 그 기지국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지방은 거의 5G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폰도 비싸고, 네. 그리고 콘텐츠도 좀 사실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5G 시제를 끊겠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으로 먼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에 있는 분들은 5G 단말기를 좀 급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지금 봐서는. 예, 현실적으로 지금 봐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실제 5G 단말기를 산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즉 기지국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현재 거의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가 콘텐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일부 이제 VR 콘텐츠를 이제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콘텐츠 엔터 향후에 이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폰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통신 속도가 아주 괴단히 빨라졌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5G 어떤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그렇죠. 원격 의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서비스가 거의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5G의 혜택을 맛볼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용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빨리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엔 초기 이제 얼리 어댑터들, 그 초기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예를 들면 초기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렇죠. 특히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20대의 젊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VR이나 AR 기반의 컨텐츠들 또는 공연 컨텐츠들을 신속하게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네.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원격 어떤 진료라든지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5G 기반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규제 완화가 중요하군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